식이섬유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먹어야 돼요. 상추로 하면 몇 입이야? 이게 한 150장, 200장 먹어야 돼요. 상추로만 하면은. 그러니까 상추는 굉장히 얇잖아요. 하루에? 네. 아이씨.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많은 분들이 살 빠지는 식단, 좀 건강한 식단 이런 거를 하고 싶은데 좀 엄두가 안 나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진짜 좀 쉽게 안 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좀 먹으면은 살도 좀 빠지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심지어 노화 속도까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식사 방법을 정말 심플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근데 물론 여기에도 이론적인 배경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건강하게 내가 좀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인지하고 있어야 될 건 한 5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아, 뭐가 있죠? 일단은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진 않는가. 혈당이 너무 빨리 올라가지 않게. 그리고 내가 먹은 걸로 포만감이 충분히 유지되는가. 아, 금방 배고파지면 사실 네. 식단을 내가 하려고 할 때 늘 참으면서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진짜 말도 안 되지. 네,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가 배불러서 안 먹게 해야지 항상 나는 참을 거야 라는 거는 지속되지도 않고요. 결국 우리의 뇌가 점점 그 보상을 올려요. 너 지금이야? 곱돌이탕 한번 딱 먹으면 너 지금이야? 어? 그러면은 아. 사람이 진짜 이거는 뭐 석가모니도 아니고 우리가 쉽지가 않다. 포만감이 충분히 유지되는가 따져야 되고 탄단지의 균형이 맞는가. 아, 네. 그냥. 왜냐면 우리가 각자 얻을 수 있는 영양소의 밸런스가 달라요. 물론 우리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은 살아갑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몸의 컨디션이나 어떤 호르몬의 밸런스나 이런 것도 좀 깨지게 돼요. 그리고 식이섬유와 미량영양소가 충분한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놓쳐요. 어허. 네. 아, 이거는 생각을 잘 못할 것 네. 같긴 해. 식이섬유와 미량영양소, 그러니까 얘네까지 먹어주면 정말 활력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 몸의 어떤 장내 미생물 환경 같은 것들이 바뀌면은 정말 체질이나 식욕이나 음식에 대한 선호도 같은 것까지 바뀔 수 있고 어떤 면역이나 이런 것도 좀 개선이 될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데 아예 인지를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부터 약간 좀 높아지는 레벨이에요. 오메가3와 9 같은 어떤 양질의 필수 지방산이 충분한가. 아, 이건 어려운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아예 인지를 못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많이 뒤틀려 있어요. 보통 이제 오메가3보다 오메가6가 훨씬 더 높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몸의 어떤 전체적인 염증이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현대인의 식단들이 꾸려져 있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실 뭐 질환도 또 많이 생기고 컨디션도 좀 저하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너무 막연하잖아요. 네. 한식에서 그냥 뭘 더 먹으세요라는 것만 우리가 인지를 해도 어렵지 않아요. 뭘 먹어야 되죠? 밥을 조금 바꾸고요. 보통은 백미잖아요. 백미 너무 좋아요. 백미에도 한 그릇에 단백질 한 6, 7g 정도 들어있어요. 탄수화물만 있진 않다. 그런데 보통 햇반 많이 먹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잡곡 햇반도 보면은 이 백미의 비율이 한 50%, 60%까지 낮은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요? 햇반마다 그 잡곡의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요? 네. 그냥 잡곡밥 다 똑같은 잡곡밥이 아니에요. 그래서 잡곡의 비율이 높은 거는 그 아래 식이섬유도 뭐 3, 4g 들어있고 단백질량도 더 들어가 있고 미량영양소도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냥 햇반만 사지 마시고 그냥 잡곡 햇반도 솔직히 먹으면 똑같아요. 눈 감고 먹으면 몰라 솔직히. 맛있어? 네, 똑같이 맛있어요. 근데 익숙하니까 그걸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사드시는 분들이 많다면 그 햇반을 잡곡으로 좀 바꿔라. 네, 그리고 항상 반찬에서 다른 거 그냥 보지 마시고 고기 반찬 있나 보세요. 단백질. 그러니까 매 끼니마다 내가 이번 끼니에는 뭐가 내 단백질 반찬이었지? 아하. 네, 이거에 대한 인지. 고기가 됐든. 네, 참치가 됐든 하다못해. 근데 우리가 그냥 밥에다가 김 싸 먹고 그리고 혹시 출출할 것 같아서 라면 하나 또 먹어. 이거는 봐요. 아주 심플하게 단백질이 그냥 없어요.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보통 혼자 사시는 분들, 또 자취하는 분들. 이걸 언제 많이 하냐? 필주 편의점 가서 어떻게 먹어요? 삼각김밥에 라면 먹잖아요. 그런데 내가 컵라면이 먹고 싶다. 그러면은 계란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거기에 하다못해 요새는 그 닭가슴살 바도 있어요. 닭가슴살 바가 제일 좋긴 해요. 근데 소세지는 그 가공육이다 보니까 이 안에 첨가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첨가물들은 어쨌든 우리 몸에서 약간 염증을 올리는 방향. 그리고 뭐 가공육은 뭐 아질산염 같은 것도 좀 들어있기도 하니까. 아, 맞네. 그래서 계란이 제일 좋고 반숙란 솔직히 넣어 먹으면 그럴싸합니다. 감동란 맛있어. 그리고 거기에 있는 닭가슴살바 솔직히 먹을만 해요. 먹을만 해. 요새는 맛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만 해도 이게 포만감이 지속되는 거예요. 탄단지의 균형도 맞게 되고 집에서 먹을 때도 그냥 김치에다가 밥에다가 김만 먹지 말고 참치캔 까라는 거예요. 참치캔 좀. 계란 후라이는 어때요? 계란 후라이 2개 먹어요. 좋다, 계란 후라이 하나에 단백질 한 6g 들었어요. 2개면 12g이고 나쁘지 밥까지 않은데? 같이 먹으면은 그럼 한 18g 먹는 거예요.
그러면 한 끼에 어쨌든 간에 필요한 단백질량 채울 수 있어요. 그렇네요. 아주 간단하게 탄단지 균형 맞출 수 이거 관심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앞서가고 한 싶다. 발짝 더 나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식이섬유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나물 반찬 2-3가지 놓고 먹으라는 거예요. 나물 반찬 2가지 정도만 밑반찬으로 사놓고 근데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좀 유리한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애드온이 되게 좋아요. 그러네. 넣었다 뺐다가 약간 이게 완성품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립 컴퓨터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그 나물이 워낙 많으니까 사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이게 인터넷으로 나물 반찬 한 2개, 3개 주문해서 먹는 거는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아 그리고 뭐 반찬 가게 가도 요새는 이렇게 딱 소분해서 팔긴 해. 맞아요. 그래서 항상 이 반찬 가게에서 무조건 고기 반찬만 사지 마시고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아 저도 그러긴 근데 고기 반찬 하나 있으면 무조건 좋긴 합니다. 근데 맛있긴 해. 나물 반찬 한 2개 정도 사서 먹으면은 탄단지 균형의 식이섬유까지 먹는 거예요. 오. 근데 식이섬유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먹어야 돼요. 식이섬유가 원래 한 추천되는 게 25, 30g이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상추 되게 얇은데 상추로 하면 몇 입이야? 이게 한 150장, 예? 200장 먹어야 돼요. 상추로만 하면은. 그러니까 상추는 굉장히 얇잖아요. 하루에? 네. 아이씨. 예. 왜냐면 이 섬유가 단단한 게 섬유질 함량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추 말고 케일? 샐러리 같은 거. 그러니까 단단한 것들이 식이섬유 함유량이 높다라는 그렇겠네. 것을 아. 뭐 풋고추라든지 뭐 당근, 뭐 파프리카. 파는 파. 아 당근도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그쵸. 당근 식이섬유 반 토막이 한 2.5g 들었어요. 오이는요, 오이. 30g 먹으려면 10토막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이는 근데 수분이 많아서 좀 식이섬유도. 식이섬유량도 많아요. 근데 그래도 말한 대로 밀도가 떨어지는 건 좀 적다. 반 토막이 한 1.5g 정도 들었으니까. 그럼 20g을 먹으려면 근데 그냥 그것만 뭘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밥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아까 제가 잡곡으로 먹으라고. 아 잡곡밥에도 들어있구나. 잡곡밥에 뭐 3g, 4g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간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간식. 보통 우리가 간식을 맨날 뭐 먹어요, 솔직히. 케이크 먹고 과자 먹잖아요. 보통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탄수화물만 섭취하면 배가 고파요. 안 고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식을 먹고 항상 먹는 건데 이 단백질을 먹으면 물론 이 포만감 자체가 오래되니까 간식에 대한 그 갈망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한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네, 그런데 그래도 이제 내가 좀 헛하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간식으로 견과류를 먹거나 과일 먹으라는 거예요. 예. 아 과일은 그러면 망고 같은 건 어때요? 망고도 괜찮죠. 과당이 좀 들어있긴 걱정되긴 한데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사실 간식이라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활동하는 중간에 먹는 거잖아요. 이후에도 우리가 또 활동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앉아있지 마시고 좀 이렇게 걷거나 이렇게 좀 산책을 하거나 그러면은 혈당 내려가. 예, 그 올라간 혈당을 근육이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커버 가능하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견과류 같은 걸 먹게 되면 호두나 이런 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오메가3도 어허. 예, 풍부해지고 뭐 아까 말했던 미량영양소의 섭취까지 가능해져요. 식이섬유와 함께. 그리고 단백질을 아까는 뭐 계란, 고기만 이야기했지만 생선 같은 걸 먹기 시작해보는 거예요. 생선. 네. 생선 어렵다 근데. 생선은 이제 오메가3가 굉장히 풍부해지고 좋은 지방산도 있고 양질의 어떤 단백질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들 사실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잖아요. 사실 아까 컵라면에 달걀 먹으라 그럴 때는 네.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건 맛있어. 맛있어요. 저 항상 그렇게 먹어요. 그게 사실 네. 엄청 꿀조합이야. 네. 반숙 계란 하나는 넣어 먹고 하나는 좀 나중에 먹고 더 좋은 거는 반숙 계란 하나는 그냥 먹은 다음에 하나는 넣어 먹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왜요? 이게 어쨌든 단백질이 먼저 들어와 있으면 먹으라는 혈당을 빨리- 네, 혈당이 더 플랫해집니다. 컵라면 물 받아놓고 네, 하나는 까서 먹고 하나 넣어서 그 반 쪼개서 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너무나 쉽게 탄단지 밸런스도 맞추면서 단백질도 올라가고 포만감도 지속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생각보다 이 시기를 건강하게 하고 살찌지 않게 하고 하는 거는 아주 큰 변화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네. 이렇게 들으니까 막 뭐 굶으라 그러면 힘들잖아. 그러니까요. 그 뭐 삼시세끼를 샐러드랑 닭가슴살만 먹어라 이러면 사실 못하지. 저는 사실 점심에 가끔 그냥 도시락으로 때울 때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굉장히 좋죠. 제가 봤을 때 네. 이게 저같이 운동하는 남자한테는 좀 단백질 함량이 약간 적은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추가해서 먹거든요. 운동하는 남자. 그렇게 말하는 게 좀 그런데. 네, 좀 그렇긴 하지만 보통 여성분들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400kcal. 근데 이제 탄단지 균형 맞춰 있고 오메가3의 비율도 좋고 그리고 복합 탄수화물.
바꿨어요. 아. 원래 메디솔라에 맞아. 있던 것들을 다 복합탄수화물로 바꿔서 복합탄수화물 옛날부터 강조 많이 하셨잖아요. 왜냐면 제가 그 메디솔라나 이런 도시락 다 먹으면서 CGM을 엄청 해봤어요. CGM이 그 혈당 연속 그래서, 측정하는 거. 네, 어떻게 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최대한 안 생기게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조금 비만하시거나 많은 이제 여성분들이 인슐린 저항성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식이섬유도 더 많이 먹고 포만감도 더 오래 가고 미량 영양소도 또 충분하게 하고 그러려면은 이제 복합탄수화물 바꾸면 좋겠다. 그리고 오메가3도 올리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사실 굉장히 사실 건강식이가 됐죠.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운동하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뭐 계란이나 닭가슴살 같은 것도 추가로 먹으면은 그럼 포만감도 더 오래 가고 아, 그러네. 그래서 15가지 맛 일단은 그 윈박스에 아마 있을 거예요. 사실 이거는 딴 거 안 먹어도 포만감이 점심 때 먹는 거는 저녁 때까지는 무리 없이 가. 부창쌤이 선물해 주셔서 저 몇 개 먹어봤는데 맛있긴 해요. 제 여동생도 잠깐 저희 집에 3, 4일 고양이 봐주려고 있었거든요. 와이프가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 출산으로 근데 이거를 매일매일 먹더라고 저녁으로. 진짜? 맛있다고. 그래서 한 끼를 사실 우리가 처리를 할 때 한 끼를 배달 음식으로 그냥 사실 처리할 수도 있어요. 맞아, 그럴 수도 네. 있지. 근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뭐 도시락도 사실 이런 윈박스도 있고 또 여러 좋은 도시락 많거든요. 근데 좀 보긴 해야 돼요. 이 탄단지의 균형이나 식이섬유 그리고 어떤 뭐 오메가3의 비율 이런 것들 복합탄수화물인지 그러니까 그냥 칼로리만 보지 마세요. 그게 제일 함정인 것 같아. 제가 아까도 이야기할 때 칼로리가 빠져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칼로리로 대부분의 어떤 비만이나 영양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는 그게 제일 연구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단백질과 탄수화물 이런 것들은 소화될 때, 흡수될 때 소모되는 칼로리도 달라지고 그리고 실제 칼로리가 아니라 어떤 우리 몸의 혈당 반응이나 그 안에 어느 정도의 풍부한 영양소들이 맞아. 들어있는지 엄청 배신감 들게 만드는 음식들이 있다니까? 맞아요. 칼로리 낮은데 혈당 팍 오르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칼로리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건강한 도시락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집에 구비해 놨다가 간단하게 한 끼 때우고 싶을 때는 그런 걸 드시는 것도 이게 내 몸한테 주는 어떤 소중한 에너지원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내가 또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다 우리 몸은 가장 가치 있는 거니까 그거 휘발유 넣는다 생각하시고 음식 드실 때도 제가 말했던 아주 심플한 그런 룰들 를 항상 지키는 거를 좀 이렇게 한 가지만.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 치킨은 괜찮습니까? 아, 괜찮아요. 당연히 괜찮아요. 치킨에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맥주 먹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스님처럼 살자는 게 아니에요. 그쵸. 저는 항상 그 건강한 변동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거 한번 해주세요. 뭐요? 치킨 중에 그나마 아, 있죠. 혈당 안 올리는 거 그래. 직접 한번 검사해보자. 아, 뭐 저희 먹으면서 저 시즌 왜냐면 생각보다 그 소스랑 그치. 내 생각에 프라이드로 하면 좀 차이 날 것 같거든. 그런 것들 좀 봐야 되는 것도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은 보드람이거든요. 보드람 프라이드 양념이랑 같이 오면은 맛있습니다. 그거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보죠 그거는. 하여튼 근데 저는 기본 치킨을 좋아합니다. 치킨은 저도 좋아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접근이 쉽게 계속해서 좀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다. 이런 걸 좀 우리 다 유념해 두고 건강하고 맛있는 그런 좀 식사 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